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부대에는 또 새수를 담아야 되니까요. 새로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춰가지고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끌고 가는 정책에 맞춰가지고 핵심 정책에 맞는 그런 종목들과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차별적인 이익을 얻으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 우리 한국경제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맞춰서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맞춘 핵심 유망주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주자로 제가 나섰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전력 에너지입니다. 자, 전력과 에너지 매우 중요하죠. 제가 지난 5월 특강 때, 5월 특별 방송 때도요, 전력 에너지 관련된 전력 인프라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5월 달에도 전력 인프라나 전력 에너지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라든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이 띄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전력이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오늘 새로운 정책 수혜주를 말씀드릴 때도 전력과 에너지 관련된 섹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유세 과정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코스피 5천 정도를 보낸다는 얘기부터 해서 증권주가 들썩거렸고요. 재생에너지 종목들도 많이 좀 움직인 것들이 있었고요. AI 관련해서도 또 1호 공약이다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고 대교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건설주들 이렇게 좀 반영돼서 최근 5월달, 6월 초까지 움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예고가 돼 있던,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하면이라는 전제하에 공약을 한 10가지, 10대 공약을 했는데, 이 중에서 증권시장에서 이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몇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AI 집중 육성하겠다. 예,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한다.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이제 확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주 4.5일제 같은 것들도 추진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극 대응한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즉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점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1호 공약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AI, 100조 원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크죠. 민간 투자까지 합쳐가지고 임기 내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AI 3강, 지금 미국하고 중국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재부를 조금 쪼개가지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가지고 에너지 위기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관련되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금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세계적인 헤게모니도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나 정권에 따라서 원전 중심, 아니면 또 신재생 중심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전을 일부러 감소시키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계속 높여간다라고 하는 에너지 믹스의 강조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면들이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력과 에너지 관련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정책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5년 정도 뒤에는 우리나라가 전력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름 한철 뜨거울 때 전력이 조금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그래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15년 정도 뒤가 되면 데이터 센터들 많이 짓게 됐을 때 올해는 1.2기가와트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지만
2040년 정도 되면 그거의 10배 정도 수준 되는 11기가와트 정도를 데이터 센터에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발표를 하는 것들이 최근에 눈에 띕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들 아주 많이 나오죠. 전력 인프라 확충 없이는 AI 혁명을 이룰 수가 없다. AI 혁명을 이루려면 AIDC라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 뭐 최근에 엔비디아 그 칩 이슈에서도 나왔지만 어마무시하게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기 어떻게 할 건데? 이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거냐?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확충이 최근에 많이 도모가 되고 있는데 용인이라든가 평택, 뭐 화성 쪽에 그 메가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30년 정도까지 조성이 되게 되면 이 산단만 사용하는 전기가 최대 13기가와트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13기가와트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양이 됩니다. 자, 결국 지금 전 세계가 AI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과몰입이 돼 있어요. AI가 뭐 인류의 혁명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든다. 뭐 일자리도 없애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인류를 편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빅테크도 어디도 AI에 투자하는 걸 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끔 AI 회의론이 나오죠. 투자한 거 대비해서 매출이 안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렇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먼저 투자해서 AI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각각 잡아먹는 전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결국 미래 전력을 어떻게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에너지원이 나오고 에너지원 또 에너지 인프라 이런 문제들이 같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AI를 상용화하거나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 인프라,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의 주요 공약을 보면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신개념의 전력이 흘러가는 그런 고속도로망을 기존에 뭐 이리저리 막히고 부분적으로 운용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시원하게 뚫어주는 고속도로 개념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당장은 싸게 운용이 되는 것 같지만 미래 에너지로 쓰기에는 위험도도 크고 나중에 뭐 핵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처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미래 세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에너지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숫자적인 트릭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처음으로 10%를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예, 10%라는 거 여기 지금 꼭 기억을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작년 최신 자료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발전원별 설비 용량을 보면은 신재생 쪽의 설비 용량의 비중이 24%나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뭔가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한 150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이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무려 24%나 되기도 하고 용량으로 보면 34.7이 돼요. 작은 글씨를 한번 다시 쓰겠는데 이 정도 되는데 발전 용량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작년도에 처음으로 10% 돌파했대요.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한 게. 결국은 뭐냐? 발전은 엄청나게 각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인프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34기가나 되는 이 와트나 되는 그런 발전 용량에서 결국은 10기가와트밖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20기가와트, 원전 기준으로 약 20기 이상의 전기가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전은 되지만 그게 소비자한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놀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전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모아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전기를 좀 세이브하거나 아니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요, 뭐 태양광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다가 보면 그 차들이 서 있는 그 주차장 위에 지붕이 이렇게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공영주차장 모두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패널로 설치를 해가지고 태양광에서 전기를 더 뽑는 그런 인프라를 구조적으로 갖추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공약 중에서 으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발전 용량은 신재생 쪽이 30기가 이상을 갖고 있는데 발전해서 실제 쓴 거는 10기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나는 24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어떻게든 로스 없이 끌어다가 사용처로 배달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예전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경부고속도로라고 해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생긴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의 대동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전기의 발생처와 수요처를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에서 생산된 전기를 많이 쓰는 뭐 수도권이라든가 반도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수도권 중심의 어떤 큰 수요처로 이어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한마디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발전소를 많이 짓거나 그러지 않아도 잘 뭐 네트워크만 되게 만들어도 엄청난 발전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원전 쪽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이번 정부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쪽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그럼 등한시하는 건가요? 원전은 또 그냥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가라앉는 건가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2050년까지 미국의 현재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정도 확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가 한참 꿈틀거리고 있는데 저 동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여러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원전을 멀리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에너지 위기에 닥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방법이 원전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 원전을 서로 도입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주류거든요. 거기다가 가까이 보면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가 얼마 전에 대만 관련해서 큰 행사를 가지면서 얘기를 한 것이 대만이 원전 없이는 AI 못한다. 지금 원전의 어떤 전력이 대만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대만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없다라는 한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원전을 만들어다오 이렇게 아예 뭐 정부에다 대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보면 이 메타라고 하는 빅 플랫폼에서도 지금 1기가 정도의 원전 전력을 계약을 해서 20년 동안 지금 쉬고 있는 미국의 원전 중에 하나를 계약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빅 컴퍼니 같은 경우도 IT 기업들도 지금 미래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원전들과 하나둘씩 계약을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너네들이 만드는 전기는 우리한테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계약들을 좀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에너지가 뭐 한쪽으로 치우친다기보다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조금 더 방점을 두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원전 기업들이 뭐 문을 닫아야 된다, 망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큰 글로벌 원전 시장이 막 개화를 하고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서 수익을 올리거나 매출 단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뭐 2년 전부터 우리나라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1분기에 그 분기별 수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모아서요, 제가 지금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에너지 관련해서 뭐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거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리스트로 간단하게 안내는 드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워낙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마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6일 저녁 7시에 공개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뭐 한국경제방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7시부터 진행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핵심 유망주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그 출연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만든 핵심 유망주와 관련된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한꺼번에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02-3490-504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리포트라든가 종목을 아실 수 있는 경로를 보내드리니까요. 아래 나가는 자막의 번호를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종목들도 있지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변압기라든가 또 송배전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전선유, 그 송배전과 관련된 또 부품유를 만드는 회사들 쭉 있고요. 그리고 전선이 대부분 구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구리 가격에도 아마 증가되거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구리 관련주들도 대표적으로 몇 종목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전력 반도체. 전기를 계속 많이 잡아먹는 칩들만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전기를 덜 잡아먹는 훨씬 효율이 큰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들려는 욕구들이 커질 거라서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재생을 가게 되면 신재생은 간헐적인 전기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불 때 아니면 태양이 바짝 내려질 때만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 저장했다 써야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ESS 분야도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을 받게 될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섹터별로 나눠서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 원전과 뭐 신재생 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원전 쪽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기존의 큰 원전뿐만 아니라 SMR 쪽으로도 완벽한 뭐 이론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의 그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SMR 관련주에도 또 지분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SMR 관련된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됐을 때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고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 흐름이 아주 매서운데요. 최근에 수주 금액이 2조 원대 이상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숫자들을 계속 보여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최근에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지금 나라별로 조금 믹스가 다르긴 하지만 태양광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슈도 많기 때문에 CS라는 이름이 붙은 윈드나 베어링 쪽 종목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쪽에 관련해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프라 쪽인데요. 아까 에너지 고속도로 말씀드릴 때도 뭐 전선유다 또 인프라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큰 시세 이후에 다시 기술적으로 모아지는 상황이라서 한번 발산이 나올 때가 됐다는 판단이고요. 역시 원전이라든가 신재생 인프라 구축할 때 건설주 피할 수 없죠. 최근에 국민연금도 많이 수급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건설과 GS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앞으로, 이게 지금은 이격도가 좀 심한데 조금 잦아들면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인류가 AI를 추구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의 에너지원을 찾거나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자, 지금 저희 이번 특집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번 신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맞는 핵심 유망주를 소개드리는 순서를 갖고 있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잠시 후 7시에 공개 방송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담지 못하는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얻으시려면 02-3490-5041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핵심 유망주 리스트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6월달 시장 대응하실 때 좋은 참고 사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